네, 안녕하세요. 학폭통의 장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폭톡의 3교육 변호사 문인곤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학폭톡에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하루에 한 100개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못 따라가는 수준일 정도로 계속 더 많아지겠죠, 앞으로. 네, 그리고 사실 내용들이 되게 예전에는 절차를 물어보다가 네. 이제 결과를 물어보다가 방법까지 물어보다가 뭐 가격도 물어보고 되게 다양해졌어요. 이번 주에 인기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형사 고소하려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2024년 11월 18일 날 아이디 여유로운 날 님이 하셨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차 학폭 신고 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형사 고소는 안 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네. 2차 학폭 신고 상태이고 요번에 가해자 생일이 지나서 촉법이 아니라서 1차 때랑 2차 때 거 묶어서 형사 고소하려는데 접수는 내일 경찰관님이 전화 오면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짜를 잡아서 저희 아이랑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면 되는 건가요? 진술서는 학교 폭력 신고할 때 학생 확인서처럼 쓰면 될까요? 내용이 많이 긴데 아이가 집에서 적어가서 보고 써도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형사고소는 처음이라서 아는 게 없네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쭉 질문 답변이 와 갔는데 네, 오늘 주제랑 약간 연결이 돼 있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형사고소를 이제 진행을 할 경우에 학폭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학폭만 신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형사고소를 같이 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먼저 해서 결과 나오고 학폭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 한 두세 개로 나뉠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거나 선행하신다는 거 고려하는데 이거 칼럼도 적으셨죠? 네,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고 지금도 인기글에 네. 바로 떠 있는 걸 보시면 정말 핫합니다. 이게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학폭 위만 딱 물어보시는 분이 없고 가장 많이 오는 유형이 학폭이 플러스 형사입니다. 민사는 아닌가요? 네, 민사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민사는 왜냐면 이후에 이제 고려하신 절차고 학폭이랑 형사를 근데 같이 고민을 하셔서 문의를 주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학폭도 카페에 칼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시편 주제로 형사 고소를 또 다뤄서 적은 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이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학교 폭력의 정의 자체에서 폭력이라는 개념을 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이 대부분 이제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한 신고, 학폭위 절차만을 진행할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병행을 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의도 많이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학폭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형사가? 먼저 경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네네. 두 번째는 형사 절차가 끝난 후에 학폭이 열리는 경우와 형사 절차 진행 중에 또 학폭이 열리는 경우가 있겠죠. 네네네. 네. 근데 형사 절차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근데 이걸 답을 드릴 수가 없는 너무 게 어렵죠. 지금 제가 경찰 단계에서만 1년 넘게 있는 것도 있고요. 경찰 단계에서 아예 두세 달 만에 끝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없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게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 걸 물어보셔도 미리 이런 걸 섣부르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두세 달이면 끝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또 불만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사실 기간에 대한 정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학폭위는 최대 길어도 1년은 안 걸리죠? 그렇죠. 학폭에는 그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제가 또 이걸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쵸. 저희 기존 이제 영상이라든지 학폭토 카페에 올라와 있는데 그 기간들이 있습니다. 2, 3주 이내에 보통 이제 학폭이 끝나고 처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형사는 사실 적게는 2,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도 되지만 학폭위는 많아야 6개월 정도의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그 앞뒤 관계를 보시고 움직이셔라. 네. 첫 번째 경우 형사고소를 먼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이제 형사 절차가 이제 끝난 뒤에 학폭위가 열리는 경우가 있을 건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중에 학폭위에서 학교 폭력의 유무 및 처분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학폭위에서 경찰 수사에 뭐 위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완전 뭐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라든지 하는 정도여야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 수사 단계의 결과를 가지고 학폭위로 가면 굉장히 좀 유리한 입지에 설 수도 있는 거죠. 학폭은 아예 신고도 안 하고 형사고소만 먼저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 경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강력한 증거로 또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교육지원청의 조사라든지 학폭위 조사보다 물적이나 이제 인적으로 또 경찰 수사력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조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권력도 더 활용할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단점도 있을까요? 네, 형사적 처벌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입증 책임이 더 셉니다. 경찰에서 이제 만약에 그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 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학폭위에서도 피해 학생이 원하는 조치가 나오기 좀 힘들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경찰 단계로 갈 생각이 있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럼 가해 학생 만약 무혐의 났다. 그럼 그거 가지고 봐라, 나 경찰서 일했는데 왜 학폭위에서 나한테 벌을 주냐. 반대로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요건 전략상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러면 경찰에 의한 범죄 인정에 의해서 증거가 탄탄해야 되고 그래야 경찰에서 처분을 근거로 학폭위에서 신고도 도움이 된다. 네.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본다면 가해 학생 입장에서도 형사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신고를 당하고 이러면 교원 관계 이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진짜 뭐 2판 4판이다. 너 나 고소했어? 나도 너 맞고소할게. 맞고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 상대 가해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부모 성향을 또 가장 잘 아는 게 변호사보다는 또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이와 잘 상의를 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맞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뤘잖아요. 네. 그때 참 무거운 얘기를 했었는데 맞고소는 더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실제로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나 했어? 나도 너 고소할래. 이제 이렇게 결과를 떠나서. 그렇죠. 네. 두 번째 경우 형사 절차하고 학폭위가 동시에 병행해서 일어나는 경우 어떤 게 있나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교육장애 조치랑 형사처벌은 법적 근거나 이제 목적에 따른 별개의 조치, 별개입니다. 입증 정도의 차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존재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경찰에서는 불송치 이제 혐의 없음으로 끝나더라도 학폭위에서는 또 선도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학폭위에서는 물적, 인적 우위에 있고 수사 권한도 이제 강력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그러면 이제 학폭위 절차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지연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형법과 학폭위의 어떤 선도의 의도와 이게 별개지만 또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형사 고소는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측면이 있습니다. 이후에 민사 소송에서도 큰 증거 자료로 또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랑 이제 형사가 동시에 병행이 돼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학생, 소재기를 당한 가해 학생에서도 이제 학교 폭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기다려서 재판을 해달라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그 학폭톡에 계속 답변을 드려도 계속 올라오는 글 형사 고소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 영향력 뭐가 있을까요? 오늘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증들이 많이 해소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름 절차상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 장단점까지 이제 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고민하시고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창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일하신 분 중에 형법 관련된 전문가분도 계시잖아요. 경찰 출신에. 네, 이런 형사적인 절차를 또 이제 다루는 주제일 때는 그 변호사님께서 많이 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 경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경찰 출신이시면서 또 학교폭력 쪽도 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문성이라든지 또 깊이가 일반 변호사들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이제 학폭톡에서 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관련해서는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카페나 댓글에 달아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움직이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아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